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잼트리 작가의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ETF라는 책이에요. 네, 저자가 20만 유튜버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제주도에서 파이어족의 삶을 시작한 분이라서 그런지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이 책의 핵심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냥 단순하고 꾸준한 ETF 투자가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사실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마음가짐, 여기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책에 나온 예시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지금 만약에 3천만 원을 연수익률 10%로 투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3천만 원요? 네, 물가 상승률 3%를 감안해도 100년 뒤에 이 돈의 가치가 무려 200억 원을 넘어섭니다. 와, 200억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보면 작아 보이는 이 투자가 내 자식이나 손주 세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 저자가 종종 가난할수록 적은 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바로 그 작은 돈에서 모든 부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와, 특히 이게 한국의 현실이랑 맞물리면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로 다가와요. 그렇죠.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이 9%로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데이터는 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수치가 정말 이탈리아가 33%, 프랑스가 28%인데 우리는 9%라니요. 저자가 국가가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는다면 꿈에서 깨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는데 이게 그냥 겁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핵심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이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위험하다. 네,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가만히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연 3%로만 잡아도 지금 내가 가진 6억 원은 20년 뒤에는 실질 구매력이 3억 원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요?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직접 나만의 연금을 만드는 것, 즉 투자를 시작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 문제로 넘어가야겠죠? 네, 저자는 지난 200년의 역사가 증명한 건 오직 주식뿐이었다고 단언하면서 그중에서도 미국 주식 ETF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 그 수많은 시장 중에 하필 미국 시장일까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 몇 가지를 제시해요. 첫째, 전 세계 1등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전 세계 1등이요? 네, 우리가 어떤 분야든 최고를 찾을 때 반에서 1등을 찾지 않잖아요. 전교 1등, 나아가 전 세계 1등을 찾죠. 그렇죠. 현재 인류를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기업, 최고의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굳이 2등, 3등 시장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아, 그리고 그 주주환원율 차이도 결정적이더라고요. 미국은 90%에 육박하는데 한국은 28%로 심지어 중국보다도 낮다는 수치는 좀 씁쓸했습니다. 그렇죠.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문화 자체가 다르다는 거니까요. 그게 장기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왜 똑똑하게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해 보일 수 있는 S&P 500 같은 지수 ETF에 투자해야 하냐는 거죠. 맞아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S&P 500이라는 게 그냥 미국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스스로 최고의 선수를 뽑고 부진한 선수는 방출하는 자동 리밸런싱 시스템이라는 설명이요. 네, 자동적으로. 저자는 이걸 두고 인류 최고의 기업 500개라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건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인류의 퇴보나 문명의 위기다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정말 강력한 비유였어요. 워런 버핏의 그 유명한 100만 달러짜리 내기 이야기가 이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하죠. 아, 그 내기요. 네, 2007년에 버핏이 S&P 500 인덱스 펀드가 10년 뒤에 아주 비싼 수수료를 받는 해치펀드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거다에 돈을 걸었잖아요. 결과는 버핏의 압승이었죠. 압승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똑똑한 전문가들이 모인 헤지펀드가 장기적으로는 시장 평균을 못 이기는 걸까요? 그들의 가진 정보나 분석력이 개인 투자자랑은 비교도 안 될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거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높은 수수료고요. 수수료. 네,
아무리 수익을 잘 내도 떼어가는 돈이 많으면 최종 수익률은 깎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시장을 이겨야 한다는 그 압박감 자체입니다. 아, 압박감이요? 네, 그 압박감 때문에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되고 잦은 매매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버핏의 통찰은 바로 그 지점에 있었던 겁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길이라는 역설이죠. 와, 시장을 이기려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당신의 인생이라는 더 가치 있는 곳에 쓰라는 조언이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알겠습니다.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을 고려해 봐야 할까요? 책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죠.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 ETF, 대표적으로 SPY 같은 상품입니다. SPY. 네, 지난 100년간 연평균 9에서 10%의 수익률을 기록해온 말 그대로 역사가 증명한 투자법이에요. 뭘 골라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면 그냥 이것만 꾸준히 모아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상위권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좀 더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선택지 같아요.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이기는 배당 성장 ETF, SCHD 같은 것들이요. 네, 맞아요. SCHD를 흔히 월급처럼 배당받는 ETF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아, 포트폴리오를 보면 코카콜라, 펩시, 홈디포처럼 수십 년간 망하지 않고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정말 튼튼하고 검증된 기업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시작이 좋을 땐 나스닥처럼 폭발적이진 않지만 하락장에서는 그 배당금이 꼬박꼬박 현금으로 들어오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그 돈으로 더 싸진 주식을 재투자할 기회를 주죠. 그래서 방패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방패가 있다면 창도 있겠죠. 세 번째가 바로 가장 공격적인 기술성장 ETF,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입니다. 이건 정말 수익률만 보면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지난 30년간 연평균 14.5%라니. 그렇죠. 하지만 그 엄청난 수익률 뒤에는 엄청난 변동성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변동성이요? 네, 닷컴 버블 때 마이너스 83%까지 폭락했고 그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무려 15년이 걸렸어요. 와, 마이너스 83%요? 그걸 15년 동안요? 상상해보세요. 내 자산이 1억에서 1,700만 원이 됐는데 그걸 15년 동안 버텨야 하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겠네요. 그래서 QQQ는 강력한 창이지만 잘못 휘두르면 나를 베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창과 방패 전략, 즉 이 둘을 섞는 걸 제안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QQQ의 성장성이랑 SCHD의 안정성을 조합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라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 QQQ와 SCHD를 반반 섞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SPY, QQQ, SCHD 모두 오랜 기간 검증된 훌륭한 자산이라는 점이에요. 어떤 조합이든 정답은 없고 당신이 밤에 편히 잠잘 수 있는 수준의 변동성에 맞춰서 구성하면 그게 나쁜 선택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겁니다. 책에서 서울 아파트나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도 짧게 있었어요. 인구 감소 시대에 부동산은 결국 서울 아파트 정도가 투자 대상인데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이 더 낫다고 보고요. 네, 다만 단기 변동성을 못 견디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집을 사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게 강제 저축 효과가 있어서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조언이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 이내로만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고요. 결국 투자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예요.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이 불변의 원칙 속에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찾고 그 안에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고 그냥 꾸준히 지켜나가라는 거죠. 바로 그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 이 책의 진짜 핵심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저자가 ETF 종목 추천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강조한 게 바로 그 지키는 힘, 즉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저도 그 QQQ 수익률 비교 데이터 보고 정말 뒤통수로한대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아, 그 데이터 정말 의미심장하죠. 네. 똑같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데 미국에 상장된 QQQ에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은 21%였는데 한국에 상장된 타이거 나스닥 100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29%로 훨씬 높았다는 거요. 심지어 손실본 투자자 비율도 한국 쪽이 훨씬 낮았고요. 네, 정말 놀라운 데이터 아닌가요? 똑같은 내용물인데 한국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더 높았다니요. 보통 수수료도 싸고 거래량도 많은 미국 직투가 최고라는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잖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여기서 저자는 무엇을 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샀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네, 국내 상장된 타이거 나스닥 100 ETF는 주로 어디서 거래되었을까요? 바로 연금저축이나 ISA, IRP 같은 세제 혜택이 있는 장기 투자 계좌였습니다. 아, 이 계좌들의 특징이 뭐죠? 마음대로 돈을 뺐다 넣었다 할 수가 없죠. 맞아요. 단기적인 시장 상황이 무섭다고 해서 마음대로 쉽게 뺐다 놓았다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 즉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환경 자체가 수익률을 결정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점에서 정말 곱씹어볼 만한 포인트예요. 와, 결국 시스템이 인간의 충동적인 매매 본능을 이기게 만들어준 셈이죠.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계좌 회전율이 높을수록, 즉 매매가 잦을수록 평균 수익률은 처참하게 낮아진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최종 결론이 충격적일 만큼 간단해지는 거군요. 괜찮은 ETF 두세 개에 투자하고 앱을 지워라. 네, 그리고 나가서 운동하고 남 신경 쓰지 말고 즐겁게 내 인생을 살아라.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잦은 매매의 유혹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잦은 매매는 본질적으로 도박과 같은 도파민 중독일 뿐이라고 저자는 지적해요. 도파민 중독이요? 네, 주가가 오를 때 잠깐 쾌락을 느끼고 떨어지면 좌절했다가 다시 그 쾌락을 얻기 위해 매매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당신의 본업에 집중해서 소득을 10만 원이라서 더 늘리고 그렇게 불어난 투자 원금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부의 축적 전략이라는 겁니다. 투자는 패시브하게, 인생은 액티브하게 이 문장이 책의 모던 철학을 요약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자는 시장의 성장을 믿고 자동화된 시스템에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의 삶, 건강, 커리어, 가족처럼 더 중요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럼 오늘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투자는 무조건 일찍, 소액이라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 둘째,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검증되고 현명한 방법은 미국 시장지수 ETF를 통해 자본주의의 성장에 올라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한 원칙을 믿고 꾸준히 오랫동안 버티는 행동과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오직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실행력을 높이세요.